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빅 이벤트, 반도체의 시간, 인플레 파이터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내일 새벽 열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돌아올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AI에 쓰이고 있는 HBM 칩은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속에서 AI GPU의 강한 수요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잭슨홀 미팅에서는 작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인플레 파이터 파월 의장이 중국발 경제 위기와 국채금리 상승 등이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통위도 파월의 입과 9월 FOMC를 주목하면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지 5번 연속 동결 브레이크를 밟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참 글이 재밌었죠? 엔비디아 형님만 믿어도 될까요? 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지금 너도나도 이제 모든 기업들이 AI에 뛰어들면서 AI 칩이 부족하다. AI 칩이 지금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의 인기가 너무나도 핫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호실적까지 이어지면서 다음번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내일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요 이야기 좀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어제 안 나오시고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예. 어쨌든 오늘 뵈서 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형님만 믿어도 될까요, 이사님?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붐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몰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목표 주가도 8월 초부터 중순까지도 뭐 800불, 뭐 1000불을 이제 제시하는 이렇게 뭐 증권사도 있었는데 8월 중순 이후에는 좀 더 그동안 좀 목표가를 높이지 못했던 그래서 굉장히 좀 연일 많이 높이고 그러니까 평균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목표가가 많이 제시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AI의 거품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 유효한데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지금 2분기 매출 전망이 한 110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110억 달러 전망은요. 이미 5월 말에 그 가이던스로 제시했었던 수치였던 거죠. 근데 굉장히 그동안 2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동안 정말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뒤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110억 달러지만 더 높지 않을까? 가이던스도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 5월에 크리스마스 5월 25일 날 25일이어서 그랬는지 25% 상승했거든요. 네, 그날 25% 상승. 그래서 상승하고 6월 달에 그 의미 있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깊어지려나 하고 생각했었던 그 400불 초반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스타트가 된 400불 초반이 시가총액 1조 달러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1조 달러를 지키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말씀하셨듯이 그때 5월 25일 날 25% 상승했는데 최근에 한 400불에서 한 20% 고점까지 따지면은 한 비슷한 상승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하루에 25% 상승했고 최근에는 일주일 동안 한 20% 상승한 비슷한 상승률을
먼저 좀 보인 것도 있어서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500불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시에 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요 근래 약간 좀 잠잠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조금 조정 기간, 어떻게 보면 조정 기간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내일 또 실적을 이제 봐야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정 시마다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사 모아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야 여기 최근에도 한 20% 올라왔는데 그럼 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통 우리가 반도체 최근에도 뭐 조정 나올 때 좀 모아가세요, 뭐 엉덩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 좀 올라온 부분이 분명 있죠. 그래서 나 단기에 좀 욕심을 부리는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네, 호흡을 좀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예. 네, 그런 관점이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막 추격 매수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 작년 9월 달이 생각이 나요. 작년 9월 달에 엔비디아 120달러 가는 거 보고 살까 말까 고민했던 제 자신. 네. 그 모습이 예, 차트를 보면서 이거 엔비디아 이 정도면 진짜 저점인데 120달러까지 온다고? 100달러까지 간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상승장을 경험해 보니까 야, 진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게 예측 불가능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대응의 영역이구나. 맞아요. 라는 거를 올해 정말 국내든 해외든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영향이 과연 이제 국내 주식에 어떻게 줄까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과연 제일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요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SK 하이닉스도 좀 더 상승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이제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하면은 보통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를 얘기하는데 역시나 이제 SK 하이닉스만 얘기하시는 게 정말 예리하다. 아니 삼성전자랑은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이제 협업하는 게 없는데 이제 뭐 AI 칩을 삼성에 맡긴다. 뭐 왜냐면 TSMC에다가 그동안 계속 했는데 사실 이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삼성이랑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제 공급하는 건 SK 하이닉스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흐름도 수급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8월 달에 외국인이 선물해서 대규모 매도하고 있고 또 기관은 현물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8월 2일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매도하다가 오늘 15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드디어 매수로 전환을 했군요. 네, 여기서 연기금이 어제 매수 전환했고 어제는 조금 뭐 매도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부터 뭔가 그래서 줄기차게 매도하던 기관들도 조금 이제 이 정도면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기관들이 어제부터 좀 매수를 하다 보니 오늘 또 15일 만에 매수 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도 지금 콜 검증 중이잖아요. 그렇죠. HBM3랑 이제 2.5D 패키징. 그래서 그것도 뭐 9월까지는 좀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여서 좀 그 부분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렇게 돌아섰다는 것은 이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 적정한 가격이다. 해볼만하다. 해볼만한 가격이다. 좋은 가격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네. 그런 기대감을 어제 오늘 좀 보여줬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갖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에서도 중요한 거는 재고죠. 재고죠. 사실 재고가 많으면 그러니까 뭐 감산한다라고 뭐 이런 뉴스가 나면 오히려 주식은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2분기에 최근에 좀 발표된 게 7월 달은 아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8월 달에 발표된 거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1분기보다 2분기에 재고가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증가하는 그 재고 둔화 폭이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군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소했어요? 네, 오히려 감소했어요. 증가폭 둔화가 그냥 감소했어요. 감소했군요. 4.4% 1분기 대비해서. 그럼 증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재고에서조차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나은 수치를 확인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에서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요거 두 기업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러면 좀 이사님이 말씀하시기에 SK 하이닉스가 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면 됩니까? 하반기 반도체 시장 어떻게 좀 또 관찰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이제 재고도 말씀드렸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검증도 그게 7월 중순 한 20일 전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2개월 안에 그래서 9월 중에 그래서 9월부터 뭐 본격적인 HBM3 양산 뭐 기대감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이 23일인가요? 근데 최근에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세부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D램보다 낸드 쪽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낸드의 일평균 그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는 뭐냐면은 D램보다 낸드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7월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거는 이게 재고만 좀 안정이 되면 가격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러네요. 하반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반도체가 좀 이제 좀 부진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여러 ETF들이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4개 ETF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ETF 순 유입된 금액이 한 4천억 정도가 돼서 적지 않은 금액이 또 반도체 ETF로 들어온 것도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ETF입니까? 뭐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있던 것도 이제 새롭게 또 투자를 받은 돈들이 삼성전자나 SK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으로 이제 반도체 들어오고 ETF. 있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계속 좀 짚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그 잭슨홀 미팅. 우리 작년에 잭슨홀 미팅 8월 말에 보면서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졸업반을 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전문가분들께서 다 여쭤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말 나올까요? 뭐 이런 거를. 저도 특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좀 새로운 뭐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잭슨홀 얘기를 하기 전에 잭슨홀이요. 또 뭐로 유명하냐면요. 휴양지로 유명하죠. 네, 휴양지로 유명하고요. 영화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그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낚시 던지는 게 있는데 거기가 잭슨홀입니다. 죄송한데 주식 얘기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채널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게 주제만 이번에 잭슨홀의 주제만 좀 들어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뭡니까? 네, 주제가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됐다. 예전에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금리 장기화될 수 있다. 그 필요성 얘기할 거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물가가 또 둔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얘기도 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존에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에 연속일 것이다라고 좀 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로 난 데이터를 좋아하니까 또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 관심 갖자. 이건 좀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중에서는 잭슨홀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좀 예상 못한 말, 강력한 매파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주식에 큰 타격을 줬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사실 예상하는 범주 안에 좀 다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나 변화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신뢰를 사실 좀 많이 잃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딱 등판하자마자 그때가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긴축해. 그러다가 2001년 후에 두 손 두 발 또 뱉기 들었고요. 또 2년 전에 이제 긴축이 필요했거든요. 아니야, 지금 인플레 일시적이야. 인플레 없어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큰 실수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예전에 뭐 19년간 연준 의장 했었던 뭐 그린스펀이나 네. 전 버냉키 의장은 안 그랬거든요. 좀 예언을 했죠, 비슷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맞추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은 확실히 예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그냥 생중계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좀 후행하는 지표, 물가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아, 그러네요. 후행하는 지수를 보고 좀 주요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건 약간 그분도 알겠죠. 근데 약간 어쩌면 뭐 성향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분은. 좀 뭔가 좀 이게 한 몇 번 틀려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예측을 내놓는다는 게 약간 좀 두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관상을 보신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주식 얘기만 좀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우리나라 금리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보다도 먼저 선행으로 올렸죠. 네네. 그러면 그 금리를 내릴 때도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가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참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이자니 가계부채가 많고 또 금리를 인하시키자니 환율도 안정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차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분위기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매파적인 분위기로 갈 거고, 이제 금통위도 매파적인 분위기로 가면서 좀 이제 뭐 안정을 찾으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주식의 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또 잭슨홀 밀팅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금리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아마 여기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쪽 그렇죠,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졸탄 콘서트 티켓 이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